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민간시설 파괴를 예고했습니다. 최정예 부대인 82 공수사단은 중동에 도착해 지상전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앞세웠습니다. 미국의 공격이 예상되는 하르그 섬에서 결사항전의 머리띠를 두른 군인들이 사열했습니다. 그 사이엔 어린이들도 함께 서 있었고 전 세계에 그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첫 소식 윤재영 기자입니다. 전투 헬기에서 내린 사령관을 완전 무장한 병력이 맞이합니다. 오와 열을 맞춘 수백 명의 군인이 광장을 가득 메운 이곳은 미군의 핵심 점령 목표로 꼽히는 이란 석유의 심장 하르그 섬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전격 공개한 이 사열 장면에는 여군뿐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됐습니다. 머리에 결사항전 띠를 두른 채 벼랑 끝 항전 의지를 전 세계에 과시한 겁니다. ما سالیان ساله منتظر یه همچین روزی هستیم و آمادگی 100% داریم. بیاید از جعبه مهمات‌های خودمون تابوت‌هایی درست کردیم که شما را در همین خاک دفن خواهیم کرد. 민간인 동원령인 일명 잔파다 캠페인도 본격화됐습니다. 이란 전역에는 생명을 바쳐 국토를 지키자는 메시지가 뿌려졌습니다. 미군의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국민적 결집을 유도한다는 취지지만 사실상 민간인을 인간 방패로 내세우는 겁니다. 이란의 이런 움직임은 미군의 압박 수위와 맞물려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 속에 지상전 투입 병력은 나날이 규모를 불리고 있습니다. 상륙 강습함 USS 트리폴리에 이어 미 육군 최정예 82 공수사단이 배치를 마쳤습니다. 빌라덴 제거 작전의 주역인 네이비실과 신속 타격에 특화된 육군 레인저도 현지 적응 훈련 중입니다. But we have very clear objectives that we're trying to achieve here. We will achieve them in weeks, not months. 압도적 전력의 미군과 민간 무장력까지 총동원한 이란이 정면 충돌 직전으로 치달으면서 중동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네, 이란은 결국 호르무즈 통행료를 걷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원천적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선박은 이란 화폐로 요금을 내야 지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동 현지를 연결하겠습니다. 이희령 기자, 이란이 해협을 사실상 사유화하겠다고 선언한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핵심은 통행료 징수입니다. 이란은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요금을 매기기로 했습니다. 국제법상 무해 통항권, 즉 다른 나라의 영해를 평화적으로 통과할 권리를 부정하고 있는 건데요. 다만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은 통과 자체가 금지됐고요. 이란 제재에 동참하는 다른 나라의 선박들도 접근이 제한됩니다. 결제 수단으로는 이란의 화폐 리알화가 강제되는데요.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동시에 전쟁 비용도 충당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혼란 속에서 해협을 통과한 선박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사흘 전 이란 해군에 막혀서 돌아가야 했던 중국 선사 소유의 컨테이너선 두 척이 제시도 끝에 해협을 통과한 겁니다. 한 척은 지금 제가 있는 오만 무스카트를 향해서 오고 있고요. 또 다른 한 척은 이미 아라비아해로 빠져나갔습니다. 다만 이번 사례는 선택적인 통과인 만큼 긴장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으로 향하던 유조선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바이에 정박해 있었던 쿠웨이트의 유조선 한 척이 이란의 드론 공격을 받아서 불이 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 배의 목적지가 중국 칭다오라는 것을 밝혔는데도 공격을 당했다는 겁니다.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는 이란이 우방국의 화물이라도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날 경우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걸로 풀이됩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후티 반군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이란은 후티 반군에게 홍해상에 있는 선박에 대한 전면 공격을 준비하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군이 이란의 석유 수출 심장부인 하르그 섬을 점령할 경우 후티 반군이 홍해 물류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이른바 쌍둥이 봉쇄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큰 건데요. 결국 호르무즈와 홍해 두 급소의 운명은 미군의 지상전 개시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이희령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벌이는 전쟁으로 전 세계 경제가 타격을 입든 말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석유가 걱정되면 우회 통로를 찾으면 될 일이라며 마치 훈수를 두듯 말했습니다. 종전 시한은 염두에도 없다며
전쟁을 오히려 키우는 데 혈안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전쟁 한 달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는 지적에는 우회로를 찾으라며 훈수를 뒀습니다. And I think these are interesting ideas to divert all the energy pipelines, oil and gas, from the Gulf, where the Iranians have a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대체 우리가 미국이랑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왜 이 덤태기를 써야 돼? 열받았잖아요. 그리고 너무 짜증나는 상황이고 그게 중동뿐만 아니라 유럽, 그러니까 전 세계가 트럼프를 적으로 돌린 상황이잖아요. 지금 트럼프 때문에 경제가 다 박살났는데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트럼프 저주하고 있지 않겠어요, 전부 다? 지금요, 아니 그러니까 주무시다가 조용히 가시는 건 그 저주의 힘인가요? 모르죠, 뭐. 살을 맞아서? 무당이라도 근데 나와야지, 지금요, 뭐. 이번 전쟁을 통해가지고 어떠한 나라도 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돈을 얻은 게 없습니다. 미국의 군수산업은 좀 낫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트럼프는 그나마 미국이 딱딱 긁어서 모아놓은 군사적 유산들, 남아있는 재고들을 싹 털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 새로 만들고, 새로 말하자면, 장만하면 될 거 아니냐. 그 장만을 할 수 있는 돈과 설비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사실상 무장 해제돼 버렸어. 러시아나 중국 입장에서는, 야, 저거 핵만 아니면 저거 그냥, 내가 지금 후려 갈겨도 잡아뜨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란이 무서워서 또는 그 이후에 배경이 무서워서 그동안 세계 돌면서 경찰 노릇 하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 합니다. 지금 미국이 어디 나토나 우크라이나전이 됐든 대만 문제가 됐든 거기에 자발적으로 군사적으로 개입하기가 쉽겠어요? 못해요, 이제. 지네 지킬 무기도 다 떨어졌는데, 이제. 그래서 이거는 미국 군수산업에서도 최악인 거예요. 왜? 미국 군수산업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100이란 무기를 가지면 한 50 정도 쏴놓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전력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족분을 보충해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제조업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의 제조업과 공급망이 팽팽 잘 돌아야 된다고. 히토리부터 시작해서 각종 비철금속, 그리고 그에 딸려있는 반도체, 기타 등등의 재료들이 외국에서 싹싹싹 수입이 잘 돼야 그거를 모아가지고 조립해서, 원가에다가 몽땅 때려붙여갖고, 자, 미사일 한 발에 50억, 이걸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히토리 안 주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못 주면, 거기 들어가는 각종 합금이나 비철금속 지금 생산이 안 돼서 수출이 안 되면 무슨 재주로 미국이 지금 무기 재고를 확보를 하겠냐고요. 심지어 재래식 무기가 아니고 이번에 망가진 것들이 다 최첨단 무기들이에요. 그것도 가격이 엄청 비쌀 뿐만 아니라 다시 만드는데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걸리는. 패트리어트 이제 1년에 만들 수 있는 게 600발이 한계라고 하는데 이미 그 이상을 다 써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재고량이나 수요량을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를 뭐 10배로 키운다고 해도 당장에 이거 만들 여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 다 천공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미국이 뻘짓을 한데 우리가 반사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트럼프는 이 모든 거를 계산 없이 막 저질렀다라고 하는 일종의 의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모든 걸 잃었어요. 트럼프는 돈을 벌었어요. 주가 조작해서 벌고, 네, 주가 조작하고 코인 팔아서 선물 거래하고, 벌고, 네. 선물해서 벌었죠. 그다음에 아들들이 투자해서 돈 벌고 사위도 돈 벌고 그리고 네. 나중에 리조트 지을 권리는 다 확보했고요. 다 확보했고 본인이 유엔을 대체할 평화위원회 종신의장도 됐고. 유엔을 없애고 유엔을 대체할 종신의장도 됐기 때문에 사실 미국 대통령을 그만둬도 유엔 대통령으로 바로 평화위원회. 평화위원회로 가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에 돈을 누가 내야 될까요?
지금 본인이 대통령일 자리에서 회원국들한테 일단 돈 내라고 했잖아요. 물론 인도네시아는 우리는 군인으로 때우면 안 될까? 이러고 있지만 1억 달러씩 내라 그러니까 돈이 썩어나니? 아마 성렬이 같은 벌써 입금하고도 남았겠지만. 아우, 씨. 네. 소름 끼치네요. 지금 찬조금들을 지금 걷어서 이걸 차기라고 해야 되나? 이 탄핵당한 후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트럼프만 또라이가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다 또라이라는 점이 밝혀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국방장관인데 국방장관 시키가 자기 SNS를 통해 가지고 이번 전쟁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이다. 종교 전쟁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게. 아니,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사람 죽이라고 했냐고. 아니, 교황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전쟁을 일으킨 자들의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다. 아니, 일국의 국방장관이 국가의 전망이 걸려있는 전쟁을 진행을 하면서, 지들은 작전이라고 하지만, 엄청난 비용과 엄청난 인력들을 소모를 해놓고, 이게 예수의 이름을 위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만 또라이가 아닙니다. 더 또라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헤그세스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총알이 적에게 명중하게 하소서. 아니, 그냥 솔방울을 던지고 폭발하게 해달라고 그래, 김일성이처럼. 괜찮네요. 네. 근데, 아이씨, 대변인이가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그 토끼 이름을 가진 금발 여자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 취향에 딱 맞는 그 언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미국은 250년 전에 유대교와 기독교의 가치를 바탕으로 건국했다. 이거요, 미국 독립기념가들이 들으면 땅에서 벌떡 일어날 일이에요. 청교도가 밀려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 근본이 됐으니까, 예를 들어, 기독교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도 성경에 선언을 하니까 미국이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는 건 있었는데 여기에 유대교를 처음으로 갖다 붙인 거야. 즉 이 나라가 250년부터 유태인의 나라였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의 최측근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스라엘의 배경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전쟁이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거를 사실상 인정하는 또는 질투하는 발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특히 네타냐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란뿐만 아니라 주변국 레바논이나 주변 국가들을 동시에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네타냐후가 실토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하마스 무장투쟁에 돈을 대줬었다. 근데 하마스가 결국은 팔레스타인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고 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무장 봉기나 무장 투쟁을 하게끔 만들어갖고 결국은 이러한 하마스에 돈을 대주고 하마스가 투쟁하는 걸 이름으로 해갖고 가자지구 전체에 대한 전면 전쟁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갖고 엄청난 민간인들을 희생을 시키면서 걔네들을 몰아내고 가자지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해갖고 지금 레바논 남부까지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나라의 영토나 주권 내지는 이득을 위해 갖고 이번 전쟁을 일으켰고 그 확실한 하수인으로 트럼프를 끌어들였다. 이거 말고는 이 전쟁에 어떤 목적이나 명분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그나마도 잘 못해갖고 이란이 예상외로 버텨버리니까 더 이상 끌고 갈 능력이 없으니까 나 이제 그만두고 나갈 거야. 대신에 이스라엘이 못 나가게 하니까 내가 이란을 석기시대 국가를 만들어줘버리고 나갈 거니까 그럼 나가도 되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란은 신경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있고 아니 깰라면 깨봐. 우리가 어제 석유 팔아먹고 살았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석유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미국만 나가고 미국의 영향력이 중동에서 사라지면 나 주변국 등 삥 뜯어 먹고 살 거야. 아마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 호르무즈 해협 안에서 통행료를 받는 거를 입법화해가지고 통과를 시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합법적으로 이란이 앞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상선들의 돈을 거둘 수 있다. 이걸 수에즈 운하의 수익 사업 모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자, 이란 의회가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 리아라 기준의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안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따라서, 지난 주말에 사실 파키스탄이 중재해서 파키스탄 내에서 이집트, 튀르키예, 사우디가 모여가지고 그냥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200만 불씩 내는 걸로 승인해 주자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 이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데, 물론 이 중동 국가들이 우리가 이렇게 승인을 했다, 의견을 모았다라는 걸 미국 정부한테 통보를 했더니 미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이란이 받는 거에 대해서는 거부했대요. 다시 말해서 이란만 받아 처먹는 건 못 봐주겠다. 나랑 나눠야 된다고.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란 의회의 의결대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150조 원이 넘는 돈을 앉은 자리에서 벌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묶여있는 선박만 3,200척 정도가 돼요. 그럼 당장 그 선박들부터 통행료를 지불을 해야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이제 다른 나라들은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오죽하면 이제 안 내면 안 보내줄 거니까. 왜냐면 저것들이 이제 완전 거지라서 이제 뭐 석유 생산 시설 이런 거 아니고 이제 통행료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200은 너무 심하지 않니? 응? 근데 수에즈 운하도 35만 불인데 그 정도 선에서 치자. 라고 가격을 깎아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란을 달래질 않으면 통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랬지? 송 작가님 말을 죄송합니다. 이따 기억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아무튼 이게 고착화된다고 치면요. 쉽게 말해서 배럴당 50달러라는 석유 가격이 정해져 있으면 최소 10달러 이상이 통행료로 붙어갖고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석유를 수출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전쟁 이후에 잘 기억을 해보시면은 미국이 러시아 원유 제재 해제해줬잖아요. 이란 원유도 제재 해제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란 원유가 수출이 더 원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전보다 이란 원유가 더 많이 나가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하루에 2,100억 원 정도의 수익을 이란 측이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란도 어떤 형태로든지 돈을 벌고 있으니까, 물론 전쟁의 피해는 막강하지만 피해 본 건 어쩔 수 없고, 피해 본 이후에 만일에 이렇게 통행료하고 지금에 올라 있는 기름값, 그리고 그동안 풀렸던 그동안 묶여 있었던 이 수출 제재가 풀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달러나 원화로 결제할 수 있는 국제 통화 스와프 시스템 안에도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치면 지금 이란 입장에서는 오히려 전쟁 전보다 지금이 경제적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그림을 마련한 거예요. 이란은 원유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수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란 내부의 세력들이 원유를 일정 비율로 본인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알아서 먹고 사는 건데, 주로 이제 가장 많은 쪽은 혁명수비대가 그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르그 섬에서 90%의 원유가 수출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하르그 섬을 통해서 나가는 원유들은 거의 대부분 이란 혁명수비대의 자금줄이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2,100억 원 정도를 벌고 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누군가의, 특히 이제 이 내에서 이 전쟁 이후로
주도권을 잡은 세력들이 훨씬 많은 원유를 수출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들의 배가 점점 불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란은 돈에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는 전쟁만 더 안 일어나고 더 이상의 희생이 커질 수 있는 전면전으로 확대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오히려 전쟁 일어나기 전보다 경제적 수준이 나아지고 오히려 이걸 통해 가지고 이란 내에 뭐 자생하는 내부 경제나 내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여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통행료 수입은요, 사실은 이번 전쟁의 제일 큰 피해자가 이란이고 앞으로도 미국이 나가고 난 이후에 이란의 어떤 군사적 영향력이 막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이란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의 군사적 무장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치면 어쩔 수 없이 들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네 돈 나가는 거 아니니까. 사가는 사람이 내는 돈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가 일종의 고정비처럼 스웨즈 운하 통과하는 데 드는 고정비처럼 이게 고착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거고, 트럼프는 거기에서 그거 좀 나눠주면 안 될까? 라는 헛꿈을 현재 꾸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뭐 사가는 쪽에서 일방적으로 내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이제 수출하는 쪽하고 관세가 그렇듯이 이렇게 조정을 하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통행료가 무조건적으로 내야 될 돈은 아닐 거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 측하고 어떻게 협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중국 선박이 그걸 다 내고 가져갈 거야? 아닐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중국 선박이 초창기 나간 것들은 돈을 냈는데 두 번째는 안 냈다고 해가지고 중국 선박도 지금 못 나가게 붙들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한 놈 봐주기 시작하면 다 봐줘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 통행료 관련된 부분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행스러운 건 트럼프가 어찌됐거나 나는 전쟁을 무조건 6일 날이면 끝낼 거야 라는 선언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환율도 뭐 1,515원까지 올라가셨습니다만 이게 다시 정상화를 위한 하락이 시작되고 있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 더 이상의 확전은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세하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사관이 지금 철수를 안 하고 남아있잖아요, 이란 땅에.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쟁이 끝난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전쟁이 터지기 전부터 미국이 제일 먼저 대사관 철수했고, 그다음에 미국하고 친한 국가들 위주로 제일 먼저 대사관부터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란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외교적으로 고립된 나라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하고 핀란드하고 일본 대사관이 지금 안 나가고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이란을 믿고 기다려준 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킬 거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사실은 전쟁 상황 속에서 물론 우리 교민을 지키고 그리고 거기 있는 우리 자산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외교적 차원에서 전쟁 이후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중동 안에서 한국의 위치가 엄청나게 지금 높아졌습니다. 높아졌죠. 네.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관련해 갖고 저희가 그 군 수송기 직접 보내가지고 우리 교민들 싣고 온 상황도 있잖아요. 사실 이게 말을 정확하게 그때 우리가 그 국뽕으로 안 털어서 그렇지 이게 대단한 작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전쟁 중인 상황에서 이틀 만에 11개 국가의 영공을 통과할 수 있는 허가를 다 맡아냈고요. 그러니까 대만부터 시작해갖고 그 가는 길에 걸려있는 11개 국가들, 중동 내 국가들까지 다 맡아냈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민들을 선별하고 그 사람들을 실어올 수 있는 안에 내부적인 체계나 협조를 다 구해서 받아냈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군용기가 지나오는 과정 중에 있어서의 어떠한 피격이라든지 위협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대한 국격은 프리패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같은 나라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일부 수출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무조건 한국이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면 석유 공급을 우선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지금 받아놓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도 한국하고 어떻게든 방산이 됐든 안보 협력을 해보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구애를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이제 결과적으로 재건이 필요하게 되는 시점이 되게 되면 그동안 이제 중국이나 뭐 미국이 이런 시장을 노릴 수 있겠습니다만 한국이 그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번 전쟁이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지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반등한 수혜는 한국이 제일 크게 받아갈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그것 때문이죠. 이란의 미국 대사관은 없는데요. 미국이 그 이란 주변국들에 있는 미국 대사관 가족들부터 철수를 시켰거든요. 그걸 얘기를 제가 짧게 하다 보니까 이란에는 미국 대사관이 없죠. 철수한 주요 국가 보니까 영국, 스위스,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포르투갈,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일본은 이제 부분 철수. 필수 인력 제외한 상당수 이런 철수.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도 대사관 기능을 최소화하고 자국민을 위한 전세기를 운행하면서 인력을 대피시켰고, 우리나라는 검토만 하고 있고 완전 폐쇄나 일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그 국제법상 해양법 협약이 있어요. 여기에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 그러니까 호르무즈 같은 해협에서는 모든 선박의 통과 통행권이 보장이 됩니다. 그 연안국은 통행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고 단순히 해협을 지나는 것만으로는 통행료를 부과할 수 없다. 근데 대신에 수에즈 운하나 파나마 운하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수로이기 때문에 요 관리 비용 원명으로 통행료를 받지만 호르무즈는 자연 해협이기 때문에 국제법에서 요 통행료를 부과할 수는 없게 돼 있긴 합니다. 아이, 국제법이 뭐가 중요해. 누가 그거 지킨다고. 아니, 그러니까. 국제법에 따르면은 네타냐후는 전범이고, 푸틴도 전범이라서 당장 잡아가야 돼. 그러니까 법상은 그렇다. 요 말이죠. 예. 아무튼 우리는 이란하고도 좋은 관계를 현재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결과적으로 늘 말씀드리죠. 중동 안에 있는 일종의 이제 중재기구 또는 중재 상황이 필요했을 때 아무래도 한국이 그 중간자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러시아산 원유 27,000톤이 국내 도착을 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프타가 27,000톤이 들어온 거거든요. 이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원유 중단 상황 속에서도 국내 산업이라든지 정유 비축을 늘려갈 수 있는 굉장히 확실한 해결책 중에 하나인 건데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국내 민간 기업이 러시아산 나프타 27,000톤을 확보해 국내 도입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프타 수요의 45%를 수입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77%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그 러시아산 나프타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게 조금 단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원유는 배럴로 계산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배 한 대 들어올 때 200만 배럴이 들어오는 30만 배럴이 들어오는 얘기들이 많긴 합니다만 27,000톤의 납사를 엄밀하게 계산하면 약 원유 100만 배럴을 정유를 해야 얻을 수 있는 양입니다. 100만 배럴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의 절반이네요. 네, 한 반나절 쓸 분량이긴 합니다만 중요한 건 납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가공 없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화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업에 투입할 수 있는 원료로 공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도 매일 지금 어쩔 수 없이 원유를 돌리고 있는 이유가 이 납사가 공급이 안 되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핑계로 대갖고 지금 쓰레기 봉지 없다 거짓말 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근데 납사 만들어지는 양 중에 이 안에서 그 쓰레기 봉지 만드는 분량이 얼마나 된다고. 아니, 뭔 쓰레기를 그렇게, 갑자기 쓰레기가
원래는 요만큼 나오던 게 갑자기 막 전쟁 났다고 이만큼 나오는 것도 아니고 쓰레기 봉투가 갑자기 필요해질 이유도 없잖아요. 더구나 소비가 들어가고 쓰레기 봉지도 지금 거의 안 쓰고, 우리 집 원래 이틀에 한 번씩 비웠는데 일주일째 뭐가 안 차요. 사질 않으니까. 확실히 그게 있어요. 배달도 좀 줄이고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그런 게 있는데, 이 나프타로 에틸렌을 만들고 에틸렌을 통해서 합성 수지를 만들어서 플라스틱 원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플라스틱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이 5, 6일치 정도의 그 원재료를 가지고 있지 못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그런 쪽에 생필품이나 기초 생활품에 들어가는 쪽에다가 정부가 우선 공급을 해주면 어차피 큰 대기업들은 재고들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 요소는 얼마든지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수입이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든지 러시아 쪽에서 이걸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따로 원유를 들어와서 정제하는 과정, 그리고 그 안에서 생겨나는 부산물을 얻는 것보다 요렇게 적절하게 필요한 것, 딱 우리 나프타만 필요해요. 나머지 유종은 우리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 걸로도 남아가지고 전부 다 저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프타가 2만 7천 톤이 들어오는 순간 우리나라 절반 쓸 물량의 원유를 가공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나프타를 여기저기서 수입해 올 수 있는 루트들을 추가로 만들어내게 되면 아마도 우리가 비축하고 지금 있는 시기를 끌어갈 수 있는 전체적인 시간들이 훨씬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정부가 빨리 움직이긴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 요거 4월 1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러시아 제재 완화한다 해가지고 기사에서 그런 게 있었거든. 야, 우리 시간 없어서 못 가져올걸? 그래서 더 쓰레기 봉투 난리 날걸? 이런 식으로 기사 썼었거든. 근데 정부가 훨씬 빨리 해결을 했다. 예. 그래서 이 기레기들은 어떻게든 나라 망하기를 나라 망하기를. 윤석열 정부였으면은 쓰레기 봉투 대라는 기레기들이 얘기하지도 않았겠지? 조장하지도 그리고 않았겠지? 만약에 러시아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가져왔잖아요. 난리 찬양! 났잖아. 와, 역시 우리 정부 최고!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조용하잖아. 에휴. 진짜 싫다. 네. 자, 그래서 요즘 들어 이제 또 하나 던지고 있는 게 헬륨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카타르가 가스를 생산 안 한다고, 보급을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카타르에서 수입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헬륨 소요의 30%가 넘는데 헬륨이 없으면 당장에 반도체를 못 만들게 되는데 우리나라 최대 기업인 삼성이 지금 카타르 전쟁 때문에 망한다. 카타르 때문에 망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거를 또 경고등을 막 띄우고 있어요. 네, 그 헬륨이 반도체 웨이퍼 냉각 원료인데요. 이제 카타르에서 64.7%를 수입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카타르에서 헬륨 생산을 4주에서 8주 더 중단한다면 공급 부족이 심화해서 최첨단 반도체 생산까지 제한을 받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이거 통합의 70% 이상을 생산하는데 그만큼의 생산을 하고 있는 국가가 헬륨 준비 안 했겠습니까? 다들 물어보면 재고만 6개월치 이상이 있어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다 6개월치 헬륨 재고를 미리 확보를 해둔 상태입니다.